중국이 칼을 뽑았습니다. 히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한 겁니다. 일본이 9일 만에 쓰러졌습니다. 독일이 14일 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 F-35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하루 위약금 3억 4천만 달러. 그런데 단 한 나라만 서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칼을 뽑은 중국 전략가가 직접 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비밀에 중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장웨이입니다.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산하 전략자원응용연구소 수석연구원. 올해 58입니다. 30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어요. 칭화대 재료공학 박사. 졸업 후 곧바로 국방과학위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심장으로 올라서는 과정. 그 과정의 설계도를 제가 그렸습니다. 히토류, 특수합금, 텅스텐, 코발트, 지구의 피가 되는 원소들. 그걸 누가 쥐고 있느냐가 21세기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겁니다. 30년간 저는 그 원소들의 지도를 그려왔어요. 어디서 캐고, 어디로 보내고, 누구한테 끊을 수 있는지. 세계 방산 공급망의 혈관 지도. 그 지도의 모든 밸브를 제가 설계했습니다. 칭화대 은사이셨던 마오쩌링 교수가 제게 가르쳐준 한마디가 있습니다. 재료를 지배하는 자가 제조를 지배한다. 30년간 저는 이 말을 신봉했어요. 그리고 30년 만에 이 말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 때문에. 그날은 베이징의 봄이었습니다. 4월 14일. 국방과학위 본관 지하 3층 전략회의실. 밖에서는 벚꽃이 피고 있었겠지만 지하 3층에는 계절이 없었어요. 형광등 불빛과 서류 냄새만 있었습니다. 타원형 회의 테이블에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국방과학위 부주임 천고화가 상석에 있었습니다. 인민해방군 장비발전부 차장, 상무부 수출통제국장, 과학기술부 전략자원실장, 중국 자원전략의 핵심 인물들이 전부 모인 겁니다. 제가 일어섰습니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서방 방산 공급망의 7개 급소. 6개월간 제 팀 연구원 14명이 분석한 결과였어요. 제가 직접 통계를 검증했고 위성 데이터까지 대조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F-35 전투기 한 대에는 중국산 원소가 917개 부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그중 히토류 기반 정밀 가공 부품이 412개, 특수합금 중간재로 만드는 부품이 289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끊으면 F-35 조립 라인은 비축분 소진 후 14일 이내에 멈춥니다. 천고화 부주임이 안경을 밀어올리며 물었습니다. 14일 근거는 미국 로키드 마틴 포트워스 공장의 정밀 가공 부품 비축분이 평균 11일분입니다. 조달 시스템의 버퍼를 포함하면 최대 14일. 어떻게 알았나? 2019년부터 미국 방산기업 부품 조달 주기를 추적해왔습니다. 세관 데이터, 해운 추적, 위성 촬영까지 교차 검증했습니다. 천고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정밀가공센터. 중국산 특수합금 의존도 73%. 비축분 11일. 대체 조달 경로 확보에 최소 7개월. 독일 라인메탈 슈투트가르트 정밀시험센터. 중국산 중간재 의존도 67%. 비축분 14일. 대체 조달에 6개월 이상. 미국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3대 방산기업 합산 의존도 61%. 비축분 11일에서 16일. 대체 조달에 8개월에서 12개월.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 점이 찍혀 있었어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대만. 전부 우리 히토류와 특수합금에 의존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상무부 국장이 물었어요. 대체 공급원은 없나? 호주와 캐나다에 히토류 광산이 있지만 정제 시설이 없습니다. 정제 능력의 87%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요. 원광석이 있어도 쓸 수 없습니다. 중간재 가공 능력까지 포함하면 중국 의존도는 91%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숫자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91%. 사실상 독점이었습니다. 그때 장비발전부 차장이 물었어요. 한국은?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한국이요?
네. 한국도 방산 수출국 아닌가? K방산이 요즘 주목받고 있다던데 그 질문이 그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중국산 중간재 의존도는 68%입니다. 일본, 독일보다 낮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닙니다. 한국은 방산 정밀 가공 분야에서 글로벌 톱10에도 들지 않습니다. 반도체와 조선은 강하지만 정밀 가공은 신경 쓸 수준이 아닙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신경 쓸 수준이 아닙니다. 30년 경력의 전략가가 던진 한마디.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오판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천고와 부주임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장웨이 동지. 실행 시점은 5월 1일을 제안합니다. 노동절에 맞추면 정치적 메시지도 명확합니다. 천고화가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이견 있는 동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행하라. 한마디였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칭화대에서 재료공학을 배우던 28살의 대학원생이 58배 수석연구원이 되기까지 30년간 쌓아올린 전략이 드디어 실행되는 순간이었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옆에 유밍이 서 있었어요. 제 밑에서 7년째 일하는 분석관. 칭화대 후배. 35의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소장님, 축하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밍. 네. 3개월 후면 끝이야. 3개월이면 미국이 무릎을 꿇어. 그때는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5월 1일. 수출 중단이 시행됐습니다. 히토류 17개 원소, 특수합금 중간재 43개 품목, 텅스텐 가공품 12개 품목, 총 72개 품목이 서방 수출 금지 목록에 올랐어요. 뉴스가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중국, 사실상의 자원 전쟁 선포, 니온게이자이, 일본 제조업 비상, 중국 히토류 수출 전면 중단,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 유럽 방산 공급망 위기. 우리 연구소 3층 상황실에 대형 모니터 6대를 설치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각국 반응을 모니터링했어요. 유밍이 데이터를 정리하고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천고와 부주임에게 직보했어요. 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유밍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소장님, 일본 먼저 넘어졌습니다. 잠이 확 깼어요. 뭐라고?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정밀가공센터. 오늘 새벽 3번 홀 컨베이어 라인이 멈췄습니다. 비축분 바닥입니다. 30분 만에 상황실에 도착했습니다. 모니터에 일본 경제산업성 긴급 대책회의 실시간 정보가 떠 있었어요. 나고야뿐이 아니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 고베 공장, IHI 요코하마 공장까지 줄줄이 라인 정지 보고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유밍이 정리한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미쓰비시 나고야, CNC 가공 라인 80대 중 62대 가동 중단, 정밀 가공 부품 재고 제로, F-35 광학 마운트, 레이더 하우징, 엔진 터빈 블레이드 생산 전면 중단. 옆에 서 있던 연구원 하나가 말했어요. 소장님, 일본이 수작업 전환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정밀도 0.031mm, 기준 8배 이탈, 속도 시간당 11개, 사실상 붕괴입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쾌감이었어요. 순수한 쾌감. 일본은 자기들을 정밀 제조의 장인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모노즈쿠리, 물건 만들기의 정신. 세계가 존경하는 일본의 장인 문화. 하지만 재료가 없으면, CNC 기계에 넣을 합금이 없으면 장인의 손은 허공만 잡고 있었습니다. 정밀도 0.031mm. 장인의 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장인이라고 자랑하더니 재료 하나 끊으니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지. 입 안에서 중얼거린 말이었어요. 유밍이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흥미로운 정보가 올라왔어요. 미쓰비시 나고야 공장 내부 보고서가 유출된 겁니다. 전원 차단 시뮬레이션 결과 CNC 라인 전체를 끄고 수작업으로 전환했을 때의 결과였습니다. 수동 선반 전환의 7분 이상 소요. 기술자 손놀림 불안정. 수동 게이지 판독에 30초 이상. 절삭 깊이 미세 조절 실패 다수. 정밀도 0.031mm. 속도 시간당 11개. 유밍이 분석을 덧붙였어요. 소장님, 일본의 문제는 재고 부족만이 아닙니다.
CNC 의존도가 97%입니다. 기계가 꺼지면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구조예요. 알고 있어. 그게 우리가 노린 거야. 서방 선진국 전체가 같은 구조야. 기계에 의존하면서 사람의 손이 퇴화한 거지. 5일 후 14일째 독일 소식이 왔습니다. 라인메탈 슈투트가르트 정밀시험센터, 이지스 구축함 소나 하우징 생산 차질, CNC 5축 가공기 24대 중 19대 가동 중단, 비축분 소진. 독일도 수작업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결과 정밀도 0.019mm, 기준 5배 이탈, 속도 시간당 7개, 일본보다 더 나빴어요. 독일은 자동화율이 97%를 넘습니다. 완전 무인 가동 라인, 로봇팔 연동 시스템, 기술자는 프로그래밍만 합니다. 손으로 직접 깎는 기술자가 거의 없어요. 기계가 측정하고 기계가 만든다. 사람은 감시만 해. 독일이 자랑하던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재료가 없으면 시스템이고 뭐고 고철이었습니다. 나토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의제는 중국 의존 탈피 전략. 보고서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논의만 하라지. 대안이 없으니까. 정제 시설 짓는데 5년. 중간재 가공 라인 구축에 3년. 기술자 훈련에 2년. 합치면 10년이야. 10년 동안 뭘 할 건데? 상황실 분위기는 축제 같았습니다. 연구원들이 웃고 있었어요. 유밍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30년 준비한 보람이 있네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진짜 본 게임은 다음이었습니다. 미국 F-35 수출 중단 18일째. 로키드 마틴 포트워스 본사 F-35 조립동. 컨베이어 라인 3개홀 중 2개가 멈췄다는 정보가 왔습니다. 유밍이 모니터 앞에서 손짓했어요. 소장님, 오세요. 미국 쪽 정보입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로키드 마틴 내부 문서였어요. F-35 납기 지연 기체 수 127대, 127대. 하루 위약금 한 대당 270만 달러. 127대면 하루 3억 4,290만 달러. 열흘이면 34억 달러. 유밍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어요. 한 달이면 100억 달러를 넘깁니다. 로키드 마틴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CEO가 90일 내 공급망 정상화를 지시했고, 실패하면 펜타곤이 보잉으로 계약을 넘길 것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천고화 부주임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서방 방산 공급망 마비 현황 3차 보고. 결론란에 이렇게 썼어요. 일본, 독일, 미국 3국의 방산 정밀 가공 라인이 예상 일정대로 마비되고 있습니다. 3개월 내 서방 방산 생산 능력의 40% 이상이 정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대체 공급원 확보에 최소 8개월이 필요하며 이 기간 동안 F-35 생산은 사실상 중단됩니다. 보고서를 올린 다음 날 천고화 부주임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장회의 동지. 네, 부주임 동지. 훌륭하다. 당중앙에서도 보고받았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장회의 동지의 이름이 중난아이에까지 올라갔다. 58년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30년간 지하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고 전략을 짜온 세월. 그 세월의 결실이 중난아이까지 올라간 겁니다. 유민과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연구소 근처 스찬 식당. 마파두부와 단단면을 시켰습니다. 유민이 맥주잔을 들었어요. 소장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0년이 드디어 빛을 보네요. 고마워. 유밍, 솔직히 말해도 되나? 네. 기분이 좋아. 진짜 기분이 좋아. 미국이 무릎을 꿇고 있다. 세계 최강 미국이. 우리가 원료 밸브 하나 잠갔을 뿐인데. 유밍이 웃었어요. 마오 교수님이 오르셨네요. 재료를 지배하는 자가 제조를 지배한다. 그래. 마오 교수님이 오르셨어. 나무 젓가락으로 단단면을 집었습니다. 둥근 원목 젓가락. 손에 익은 무게감. 마찰이 있어서 면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편한 젓가락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편한 젓가락이 제 전략의 맹점이었다는 걸. 수출 중단 47일째. 2차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유밍이 문을 두드렸어요.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차분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미간이 좁혀져 있었습니다. 소장님, 데이터에 이상이 있습니다. 무슨 이상?
유밍이 태블릿을 건넸어요. 각국 방산 기업 가동률 추이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 선이 일본, 수출 중단 후 급격히 하락, 현재 가동률 23%, 파란 선이 독일, 마찬가지로 하락, 가동률 31%, 회색 선이 미국, 하락 중, 가동률 44%, 그런데 초록 선이 하나 있었어요. 거의 수평이었습니다. 약간의 흔들림은 있었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어디야? 한국입니다. 한국, 가동률을 봤습니다. 87%, 수출 중단 47일이 지났는데 87%, 일본이 23%인데, 독일이 31%인데, 유밍, 이거 데이터 오류 아니야? 3번 확인했습니다. KAI,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위아, 세 곳 모두 정상 가동 중입니다. 눈을 비볐어요. 다시 봤습니다. 87%, 변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 한국의 중국산 중간재 의존도가 68%인데 68%를 끊었는데 가동률이 87%라고? 더 이상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유밍이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한국 방산 수출 동향. 수출 중단 이후 오히려 수출이 15% 증가했습니다. 증가? 네. 미국과 유럽 방산 기업들이 한국 업체에 긴급 발주를 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들이 못 만드니까 한국한테 시키고 있다. 그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에 찔렸습니다. 한국. 32년간 한국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반도체와 K-팝의 나라, 삼성과 BTS의 나라, 방산. 최근에 폴란드에 전차를 좀 팔았다는 뉴스는 봤어요. 하지만 정밀 가공, 글로벌 톱10에도 들지 않는 나라. 제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은 늘 주석 정도의 존재였습니다. 본문이 아니라 각주, 유밍. 네, 한국이 자체 대체 소재를 확보한 건가? 아니면 비축분이 우리 추산보다 많았던 건가? 둘 다 가능합니다만 3개월 만에 68% 의존도를 극복하는 건 비축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자체 대체 공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체 대체 공정, 휘토류 정밀 가공 중간재를 한국이 자체 생산한다고? 소장님,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데? 한국의 정밀 가공 부품 납기가 일본, 독일보다 빠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쓰던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자체 대체 공정으로 전환한 뒤에도 납기가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대체 소재로 바꾸면 공정 재설정에 최소 2달은 걸려. 기존 CNC 프로그램을 전부 수정해야 하고 소재 특성이 달라지니까 절삭 조건도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해. 소장님, 그래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밤 11시까지 연구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민과 둘이서 한국 관련 데이터를 전부 뒤졌어요. 한국 방산 수출 기업 리스트, 정밀 가공 업체 현황, 특허 출원 동향, 기술 인력 통계. 파면 팔수록 이해가 안 되는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밀 가공 부품 불량률 0.003%, 일본 0.007%, 독일 0.005%, 한국이 일본, 독일보다 낮았어요. 반도체나 조선 쪽 데이터가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방산 부문만 필터링한 데이터였어요. 수작업 전환 가능률. 이건 각국 방산 공장이 CNC 없이 수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일본 12%, 독일 8%, 미국 15%, 한국 74%, 74%, 유밍도 같은 표정이었어요. 소장님, 이건 통계 오류가 아닌 이상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천고화 부주임한테서 호출이 왔습니다. 지하 3층 집무실. 천고화가 책상 위에 보고서를 던져놓고 있었어요. 장회의 동지. 네, 한국 알지? 알고 있습니다. 어제 데이터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데이터 이상이 아니야. 문제야. 천고화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평소에 여유로운 미소가 없었습니다. 우리 전략의 핵심은 서방 전체의 공급망을 마비시키는 거야. 그런데 한국이 구멍이 되고 있어. 미국이 한국을 통해 우회하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있어. 심장이 철렁했어요. 우회? 미국이 로키드 마틴 부품을 한국 업체에 외주하고 있다는 거야.
서류상으로는 아직 확인 안 됐지만 정황은 충분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회의 동지. 네, 직접 가. 한국에. 제 입이 열리기도 전에 천고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알아내. 우리 전략에 구멍을 막아야 해.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집무실을 나오면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광등이 길게 이어진 지하 복도. 발자국 소리가 울렸어요. 한국. 반도체와 K-팝 말고 뭐가 있는 나라? 정밀 가공? 글로벌 톱10에도 안 드는 나라에서 우리 전략에 구멍이 생겼다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어요. 데이터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 위장 신분을 준비했습니다. 민간 제조업 컨설턴트 장 박사. 비자는 대사관을 통해 처리했어요. 한국 주재 대사관 경제참사관 왕리가 현지 안내를 맡기로 했습니다. 왕리는 한국어가 능통하고 한국 산업계에 인맥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6월이었어요. 한국의 여름은 습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축축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어요. 왕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장 박사님, 오셨습니까? 수고했어. 바로 움직이지. 네. 내일 서울에서 방산 전시회가 열립니다. 입장 등록은 완료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창밖을 봤어요. 깨끗한 도로, 정돈된 표지판. 인프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규모와 비교하면 장난감 같았어요. 한국은 경기도 면적이 베이징시보다 작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우리 전략에 구멍을 냈다고? 서울 방산 전시회, COEX 전시장. 입구부터 규모가 달랐습니다. 중국 주하이 에어쇼의 5분의 1도 안 되는 크기. 부스 수도 적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바이어들이 한국 부스에 줄을 서 있었어요. 로키드 마틴 조달 담당자가 한국 중소기업 부스에서 명함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라인메탈 유럽 담당자가 한국 정밀가공 업체와 통역을 끼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유밍이 보낸 데이터가 맞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한국으로 우회하고 있었어요. 전시회를 돌면서 한 부스에 멈춰 섰습니다. 경기도 소재 방산 정밀 가공 전문 업체. 부스 크기는 작았지만 전시된 부품 샘플이 눈을 끌었어요. 이지스 구축함 위상 배열 레이더 냉각 모듈, 티타늄 합금 절삭 가공품. 표면 조도가 거울처럼 매끈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어요. 절삭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스에 있던 50대 중반의 남자가 말을 걸었어요. 단정한 작업복의 안전화. 이름표에 기술이사 이정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공장 견학도 가능합니다. 왕리에게 눈짓했어요. 왕리가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제조 컨설턴트 장 박사님이십니다. 중국에서 오셨고 한국의 정밀 가공 기술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정민 기술이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받아들면서 그의 손을 봤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기름때가 손톱 밑에 끼어 있었고 오른손 검지에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무실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깎고 용접하는 사람이었어요. 공장 견학을 예약하고 전시회를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왕리에게 물었어요. 저 업체 규모가 어느 정도야? 중소기업입니다. 직원 180명 정도. 방산 정밀 가공 전문이고 최근 3년간 수출이 급성장했습니다. 180명. 라인메탈 슈투트가르트 센터가 직원 2,400명이야. 미쓰비시 나고야가 1,800명이고 180명짜리 업체가 뭘 할 수 있겠어? 왕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소만 살짝 지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왕리는 이미 이 업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겁니다. 직접 보고 느끼라는 뜻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경기도 산업단지. 왕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공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건물이 줄지어 있었어요. 3층에서 5층 사이의 공장 건물들. 간판색만 다르지 생긴 건 비슷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층 건물. 주차장에 차 30대 정도. 외벽은 깨끗하지만 건물 자체는 10년은 넘어 보였어요. 로키드 마틴 포트워스 본사의 100분의 1 규모도 안 됐습니다. 미쓰비시 나고야 센터와 비교하면 창고 수준이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F-35 부품을 만든다고? 중국 선전의 중소 공장이랑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입구에 이정민 기술이사가 서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장 박사님. 악수를 했습니다. 어제 전시회에서 느꼈던 것과 같았어요. 거칠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방진복으로 갈아입고 에어샤워를 통과했습니다. 내부에 들어서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외부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항온항습 제어. 온도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습도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 진동 차단 바닥. 에폭시 코팅 위에 방진 매트. 공기 중 미세먼지 클래스 1000 이하 관리. 그리고 CNC 오축 가공기 18대. 독일 DMG 모리제 최신 모델이었어요. 이건 대당 12억 원짜리 장비입니다. 18대면 216억 원. 180명짜리 중소기업이 이 장비를 18대나. 하지만 진짜 눈에 걸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 CNC 바로 옆에 수동 선반과 밀링 머신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나란히. 이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전 세계 정밀 가공 공장을 서류로든 현장으로든 수백 곳 분석해왔습니다. 일본 미쓰비시는 CNC 라인과 수동 장비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수동 장비는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박물관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독일 라인 메탈은 수동 장비 자체가 없었어요. 전부 자동화 라인이었으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전이든 청두든 우리 방산 공장도 CNC 위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CNC와 수동 장비가 나란히 있었고 기술자들이 두 장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양손을 동시에 쓰는 것처럼. 이정민 기술이사가 말했습니다. 왕리가 통역했어요. 저희는 기계와 손을 동시에 훈련합니다. 기계가 꺼져도 손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이 말이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어요. 왜 기계가 꺼지는 상황을 상정하지? 전쟁이 아닌 이상 CNC가 갑자기 꺼질 일이 있나? 하지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원료를 끊자 CNC에 넣을 재료가 없어져서 라인이 멈춘 거니까. 재료가 바뀌면 CNC 프로그램을 전부 수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 수작업 전환이 필요해요. 일본과 독일이 바로 그 지점에서 무너진 겁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그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던 건가? 아직 판단하기 일렀습니다. 숫자로 증명해야 했어요. 이정민 기술이사가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도면을 하나 꺼냈어요. 이지스 구축함 위상 배열 레이더 냉각 모듈. 제가 서류로만 보던 부품이었습니다. 정밀도 기준 0.003mm 이내. 월 납품 기준 2,800개 이상. 이건 우리 군의 이지스함에도 쓰이는 사양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이 도면을 받아 분석했어요. 10분 후 CNC 세팅 완료. 가공이 시작됐습니다. 절사규가 분사되고 티타늄 합금 원소재가 깎여나갔어요. 고주파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정밀도 0.002mm. 합격.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정밀도. 독일 라인 메탈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보다 높았어요. 180명짜리 회사에서. 하지만 진짜 충격은 월 생산량이었습니다. 이정민 기술이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현재 이 라인의 월 생산 가능량은 6,200개입니다. 왕리의 통역을 듣고 숫자를 다시 물었습니다. 6,200이라고 했습니까? 네. 6,200개입니다. 머릿속에서 비교가 돌아갔어요. 일본 미쓰비시 나고야. 직원 1,800명. 월 생산 가능량 680개. 독일 라인메탈 슈투트가르트. 직원 2,400명. 월 생산 가능량 2,800개. 한국. 직원 180명. 월 생산 가능량 6,200개. 180명으로 6,200개. 일본 1,800명에 680개. 독일 2,400명에 2,800개. 인원 대비 생산성을 계산하면 일본 1인당 월 0.38개. 독일 1인당 월 1.17개. 한국 1인당 월 34.4개. 한국이 일본의 91배. 독일의 29배.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모니터를 다시 봤어요. 6,200점. 이건 데이터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돌아가는 라인이 증거였어요. 그때 이정민 기술이사에게 한 가지 더 요청했습니다. 왕리를 통해 말했어요. 이사님,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CNC를 전부 끄고 수작업으로 전환하는 상황을 볼 수 있을까요? 왕리가 통역하는 동안 이정민 기술이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변화가 없었어요. 우리 정보에 따르면 일본 미쓰비시의 기무라 사업본부장은 이 요청을 받고 눈이 흔들렸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마르쿠스 팀장은 얼굴이 굳었다고 해요. 한국의 이정민 기술이사는 전환합니다. 한마디였어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CNC 18대의 전원이 내려갔습니다. 형광등이 비상등으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공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기계 소리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기술자 6명이 수동 장비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전환 완료까지 27초. 일본은 7분이 걸렸습니다. 독일은 전환 자체를 한 적이 없었어요. 한국은 27초. 수동 가공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부터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기술자들의 손놀림이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 미쓰비시 기술자들은 수동 게이지를 읽는데 30초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독일 라인메탈 기술자들은 손이 떨렸다고 해요. 여기 기술자들은 게이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손끝 감각으로 절삭 깊이를 조절하고 있었어요. 눈은 공작물을 보고 손은 핸들을 돌리고 귀는 절삭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센서였어요. 결과 정밀도 0.008mm, 기준 0.003mm에는 못 미치지만 실전 허용 범위 0.01mm 이내. 일본 수작업 전환 시 0.032mm, 기준 8배 이탈. 독일 수작업 전환 시 0.019mm, 기준 5배 이탈. 한국 수작업 전환 시 0.008mm, 기준 내. 속도 유지율 87%, CNC, 가동 시 생산량의 87%를 수작업으로 유지. 일본은 수작업 전환 시 생산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87%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전략에 구멍이 생긴 이유였어요. 중국이 원료를 끊어도 한국은 수작업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대체 소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수작업 보정으로 품질을 유지했던 겁니다. 일본과 독일은 CNC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한국은 손이 살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30년간 키보드와 펜만 만진 손, 보고서를 쓰는 손, 칼을 뽑는 명령을 내리는 손. 그 손이 지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선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가공 라인 끝 특수압금 절삭 구역.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기술자가 작업 중이었어요. 방진모 아래로 묶은 머리카락이 살짝 보였습니다. 티타늄 합금 정밀 절삭. 이건 난이도가 최상급입니다. 절삭열 관리, 공구 마모 속도, 표면 조도, 변수가 동시에 7개 이상 작동해요. 중국에서는 최소 12년 차 이상의 수석 기술자에게만 맡기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자의 손놀림이 이상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어요. 공구 교환 3초. 절삭 깊이 미세 조절 손잡이 반 바퀴에 정확히 0.005mm. 표면 조도 확인은 손가락으로 쓸어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공정으로. 끊김이 없었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왕리를 통해 물었습니다. 저 기술자 경력이 몇 년입니까? 이정민 기술이사가 대답했어요. 3년입니다. 3년. 제 머릿속에서 중국 군수공장 기술자 등급표가 떠올랐습니다. 1등급 기본 CNC 조작, 1에서 2년 차, 2등급 단일 소재 가공, 3에서 4년 차, 3등급 복합 소재 가공, 5에서 7년 차, 4등급 특수압금 정밀 허용차, 8에서 11년 차, 5등급 멀티공정 통합, 12에서 14년 차, 6등급 수석 기술자, 15년 차 이상. 지금 저 기술자가 하고 있는 작업, 티타늄 합금 정밀 절삭의 멀티공정 전환, 6등급입니다. 중국 기준 최소 15년 차, 3년 차가 15년 차 수준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내 기준이 잘못된 건지, 이 사람이 천재인 건지. 이정민 기술이사에게 물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겁니까? 이정민 기술이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장 박사님, 비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하면 안 믿으실 겁니다. 저녁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밀, 교육 시스템, 특수훈련 프로그램, 정부 지원. 어떤 가설도 이 숫자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3년 차가 15년 차 수준. 수작업 전환 시 87% 속도 유지. 월 6,200개 생산. 180명으로. 오후에 거제도로 이동했습니다. 헬기를 탔어요. 이정민 기술이사가 한국 정밀 제조의 범위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범위.
그 한마디가 걸렸어요. 상공에서 내려다본 거제도 숨이 멈출 뻔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거대한 도크 3개가 늘어서 있었어요. LNG 운반선 길이 300m급, 중국 대련 조선소를 몇 번 항공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규모는 대련이 더 컸어요. 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대련은 넓었고 거제는 빽빽했어요. 같은 면적에 더 많은 공정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착륙 후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블록 접합 라인 앞에 섰어요. 42톤짜리 철강 블록을 크레인이 들어 올려서 다른 블록 위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기술이사가 레이저 계측기를 건넸어요. 직접 재보시겠습니까? 받아들었습니다. 접합면에 레이저를 쐈어요. 수치가 떴습니다. 접합 오차 0.3mm, 42톤 블록을 0.3mm 오차로 맞춘다. 중국 대련 조선소에서 이지스함을 건조할 때 5톤 블록 접합 오차가 1.5mm였습니다. 그걸 맞추는 데만 4교대 연속 작업이 필요했어요. 여기는 42톤에 0.3mm, 8배 무거운 걸 4배 정밀하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정민 기술이사가 접합 라인 기술자를 가리켰습니다. 저 기술자가 크레인 오퍼레이터에게 수신호를 보냅니다. C방향 2mm 이동. 정지. 하강 0.5mm. 이 수신호의 정밀도가 결과를 결정해요. 사람의 눈과 손이 42톤을 밀리미터 단위로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충남으로 이동했어요. 배터리 셀 생산 시설. 클린룸에 들어서자 정밀 가공 라인이 보였습니다. 배터리 냉각 시스템의 미세유로 가공. 유로 폭 0.02mm. 제 머릿속에서 숫자가 겹쳤어요. 중국 공군 J-20 전투기 엔진 냉각 시스템의 미세유로 폭이 0.05mm. 이건 우리 군의 최고 기밀 수준 가공 공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 배터리 라인에서 그 절반 이하인 0.02mm를 일상적으로 가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군사 기밀 수준보다 정밀합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왕리가 통역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제가 놀란 건 왕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기술이사가 설명했어요. 배터리 에너지 밀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냉각 효율이 핵심이 됐습니다. 미세유로가 가늘수록 냉각 효율이 올라가거든요. 이건 경쟁이 만들어낸 정밀도입니다. 경쟁이 만들어낸 정밀도. 방산, 조선, 배터리. 세계의 다른 산업이 전부 세계 최정상 수준의 정밀 가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중국은 규모에서는 압도합니다.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30%가 중국이에요. 하지만 정밀도, 우리는 빠르고 싸게 만듭니다. 정밀하고 빠르게 만드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일본은 정밀하지만 느렸습니다. 독일은 정밀하고 빠르지만 손이 죽어 있었어요. 대만은 나노미터를 다루지만 금속에는 손대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빠르고 규모가 크지만 정밀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전부 했습니다. 정밀도, 속도, 수작업, 범위, 전관왕이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한반도 남쪽 해안선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30년간 이 나라를 각주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반도체와 K-팝의 나라, 정밀 가공은 신경 쓸 수준이 아니라고 했어요. 한국은 신경 쓸 수준이 아닙니다. 그게 제가 회의실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58년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한마디였어요. 저녁, 서울 을지로. 이정민 기술이사가 좁은 골목으로 안내했습니다. 네온사인 사이로 오래된 간판들이 보였어요. 철공소, 인쇄소, 조명가게. 왕리가 설명했습니다. 을지로는 서울의 제조업 골목입니다. 한정식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나무 문짝이 삐걱거렸습니다. 신발을 벗고 좌식방에 앉았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4인용 상 하나. 벽에 낡은 서예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왕리와 이정민 기술이사와 셋이 앉았습니다. 반찬이 나왔어요. 작은 접시 12개가 상 위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두부, 콩나물, 시금치, 김치, 깨씹, 젓갈. 그리고 수저가 놓였습니다. 숟가락은 괜찮았어요. 문제는 젓가락이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수레젓가락.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중국 식당에서 쓰는 젓가락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 젓가락은 원목이에요. 둥글고 길고 마찰이 있습니다. 면발이든 두부든 집으면 어느 정도 걸려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먹어본 적이 있는 나무 젓가락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볍고 표면에 홈이 있어서 마찰이 도와줍니다. 이건 달랐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웠어요. 마찰이 거의 제로. 무겁고 납작하고 가늘었습니다. 콩나물을 집으려고 했어요. 미끄러졌습니다. 한 번 더. 또 미끄러졌어요. 세 번째. 겨우 집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는 도중에 떨어졌어요. 왕리가 미소를 참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기술이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쇠젓가락으로 두부를 집고 있었어요. 두부. 부드럽고 물기 있고 쉽게 부서지는 음식. 이정민 기술이사의 쇠젓가락이 두부를 집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힘을 주면 부서지고 빼면 미끄러지는 두부를 정확한 압력으로 들어올려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한 번에 저는 그 손을 보고 있었어요. 어제 공장에서 본 손. 기름때가 낀 거친 손. 그 손이 쇠젓가락으로 두부를 집는 동작이 공장에서 티타늄 합금을 절삭하던 동작과 겹쳤습니다. 같은 정밀도였어요. 같은 미세 조절이었습니다. 이정민 기술이사가 상추쌈을 싸면서 말했어요. 왕리가 통역했습니다. 장 박사님, 지금 이 젓가락이 비밀입니다. 젓가락이요? 쇠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으려면 세 가지를 동시에 제어해야 합니다. 이정민 기술이사가 젓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첫째, 압력. 너무 세면 부서지고 너무 약하면 미끄러집니다. 두부를 집을 때와 콩나물을 집을 때 압력이 달라야 해요. 둘째, 각도. 쇠젓가락은 마찰이 없으니까 각도로 보정해야 합니다. 수직에서 3도만 틀어져도 미끄러져요. 셋째, 속도. 집는 순간과 들어올리는 순간의 가속이 달라야 합니다. 처음엔 부드럽게, 올릴 때는 일정하게. 압력, 각도, 속도. 세 변수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겁니다.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30년간 숫자로 세상을 읽어온 사람이에요. 이정민 기술이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인은 몇 살부터 젓가락을 씁니까? 이정민 기술이사에게 물었어요. 보통 3살부터요. 빠르면 2살 반. 3살. 하루 3끼. 한 끼에 젓가락질 최소 30회. 하루 90회. 1년이면 32,850회. 3살부터 20살까지 17년이면 32,850 곱하기 17점. 55만 8,450회. 55만 번. 55만 번의 3변수 동시 제어 훈련. 압력, 각도, 속도.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스틸 위에서 마찰 보조 없이 3살짜리 아이가 밥상 앞에서 시작하는 정밀 제어 훈련을 55만 번.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중국이 떠올랐어요. 우리도 젓가락을 씁니다. 중국은 젓가락의 원조국이에요. 하지만 우리 젓가락은 원목입니다. 둥글고 길고 마찰이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 젓가락을 잡아도 나무의 마찰이 도와줍니다. 미끄러지지 않아요. 편한 젓가락입니다. 일본이 떠올랐어요. 일본도 젓가락을 씁니다. 나무 젓가락. 가볍고 짧고 끝이 뾰족해서 집기 쉬워요. 표면에 오칠이나 미세한 홈이 있어서 마찰이 도와줍니다. 역시 편한 젓가락입니다. 한국만 달랐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무겁고 납작하고 매끄럽고 마찰이 없는 젓가락. 불편한 젓가락. 3살짜리 아이한테 이걸 쥐어주는 나라. 우는 아이 앞에 놓인 쇠젓가락. 그 불편함을 견디면서 55만 번을 훈련하는 나라. 일본 미쓰비시 기술자들이 수작업 전환 시 무너진 이유. 나무 젓가락의 나라. 마찰이 보조하는 환경에서 자란 손. 마찰 없는 수동선반 앞에서는 감각이 부족했던 겁니다. 독일 라인메탈 기술자들이 손을 떨었던 이유. 포크와 나이프의 나라. 찌르고 자르는 동작만 훈련된 손. 밀리미터 단위 미세 조절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중국의 기술자들이 정밀도에서 한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원목 젓가락의 나라. 마찰이 보조하는 편한 도구로 자란 손. 우리도 젓가락을 쓰지만 우리 젓가락은 편했습니다. 한국의 3년차 기술자가 15년차 수준이었던 이유. 쇠젓가락의 나라. 공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55만 번의 정밀 제어 훈련을 마친 손. 기계를 배우기 시작한 순간 이미 출발선이 달랐던 겁니다. 전부 연결됐어요. 쇠젓가락 하나로. 이정민 기술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리가 통역했어요. 편한 도구를 선택하면 손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편한 손은 정밀해지지 않아요. 상 위에 놓인 쇠젓가락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무겁고 매끄러운 금속 막대 2개. 이게 한국 정밀 제조의 비밀이었습니다. 장비가 아니었어요. 시스템도 아니었어요. 정부 지원도 아니었어요. 밥상이었습니다. 30년간 저는 재료를 지배하면 제조를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은사 마오쩌링 교수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따라 히토류 전략을 설계했고 원료 밸브를 잠가서 세계 방산 라인을 멈추려 했습니다. 일본이 멈췄고 독일이 멈췄고 미국이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재료가 끊겨도 손이 살아 있었으니까. 기계가 꺼져도 손이 이어받았으니까. 재료를 지배하면 제조를 지배한다. 틀렸습니다. 손을 지배하면 제조를 지배하는 겁니다. 재료는 끊을 수 있어요. 수출을 중단하면 됩니다. 기계는 멈출 수 있어요. 전원을 차단하면 됩니다. 하지만 손은 55만 번 훈련된 손을 밥상에서부터 만들어진 정밀도를 그건 끊을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어요. 베이징 상황실의 유밍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밍. 네, 우리가 틀렸어. 유밍의 표정이 변했어요. 네? 한국은 히토류 카드가 통하지 않아. 한국의 정밀도는 재료에서 오는 게 아니야. 사람에서 와. 유밍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일 인천공항에서 보고서를 쓸 거야. 베이징에 돌아가면 천고와 부주임에게 직보한다. 통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어요. 빌딩 숲 사이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밤이 이렇게 밝을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인천공항. 베이징행 탑승구. 대기석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썼어요. 한국 정밀제조 역량 긴급 조사 보고서. 수신. 천고화 부주임 동지.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10분간 생각했습니다. 천고화 부주임 동지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히토류 수출 중단 전략은 한국에 대해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는 단기적으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일본 미쓰비시는 정밀하지만 느렸습니다. CNC 의존도 97%, 수작업 전환 시 정밀도 8배 이탈, 사실상 붕괴. 독일 라인메탈은 빠르고 정밀했지만 기계가 꺼지면 멈췄습니다. 수작업 전환 시 정밀도 5배 이탈. 일본보다 더 나빴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은 127대의 F-35를 납기 지연 중이며 하루 위약금 3억 4천만 달러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 수출 중단 47일 후에도 가동률 87%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작업 전환 시 정밀도 기준 내. 속도 유지율 87%. 직원 180명의 중소기업이 직원 2,400명의 독일 라인메탈보다 월 생산량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유는 장비도 시스템도 정부 지원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멈췄어요. 밥상이라고 쓸 수는 없었습니다. 천고와 부주임이 읽으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어떻게 쓸 것인가? 10분을 더 고민했습니다. 이유는 인력 양성 체계의 구조적 차이에 있습니다. 한국의 정밀 가공 기술자들은 공장에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수십만 회의 미세 근육 제어 훈련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는 한국 고유의 식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금속 식기 사용에 의한 장기간 정밀 운동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3세부터 시작되며 성인이 될 때까지 약 55만 회의 3변수 동시 제어 반복 경험에 해당합니다. 일본의 목재 식기, 유럽의 포크 나이프 문화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훈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론. 히토류 카드는 일본과 독일과 미국에는 유효하지만 한국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정밀도는 재료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은 문화입니다. 문화는 수출 중단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건의사항. 한국을 적대적 봉쇄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술협력 파트너로 재분류할 것을 건의합니다. 한국의 정밀 가공 역량은 봉쇄가 아니라 학습의 대상입니다. 장외의 올림.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베이징 도착 다음 날. 천고화 부주임 집무실에 호출됐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를 알았어요. 천고화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장외의 동지. 네.
부주임 동지. 보고서 읽었다. 감사합니다. 밥상이라고?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보고서에는 밥상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금속 식기 사용에 의한 정밀 운동 훈련이라고 썼어요. 하지만 천고와는 핵심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밥상 때문에 우리 전략이 실패했다는 건가? 사실입니다. 천고화가 책상을 쳤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30년 전략가가 한국 밥상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당 중앙에 보고하라는 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도 없었어요. 부주임 동지. 저는 30년간 데이터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히토류 봉쇄가 통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천고화가 한참 동안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서류 한 장을 밀어냈습니다. 보고서 기각 통보서였어요. 장회의 동지. 이 보고서는 기각이다. 그리고 동지는 당분간 현장에서 물러나 연구실로 돌아가. 좌천이었습니다. 30년 수석연구원이 연구실 근무로 집무실을 나오면서 복도를 걸었어요. 그 긴 복도, 형광등 불빛, 발자국 소리. 30년 전 이 복도를 처음 걸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28살의 장회의. 마오 교수의 추천서를 들고 국방과 기위 정문을 들어서던 날. 재료를 지배하면 세계를 지배한다. 그 말을 가슴에 품고 3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 좌천을 당했습니다. 6개월 후 연구실 책상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뜬 헤드라인. 미국 로키드 마틴, 한국 정밀 가공 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규모 8억 달러. 5년 장기 계약. 단순 납품이 아닌 공동 개발 파트너십. 다음 뉴스.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기록 경신. 전년 대비 47% 증가. 정밀 가공 부품 수출이 성장을 견인. 그 다음. 나토, 한국과 방산 공급망 협력 강화 합의. 유럽 방산 기업 6곳이 한국 업체와 기술 제휴. 제 보고서가 맞았습니다. 한국은 봉쇄 대상이 아니라 학습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이미 늦은 이야기였습니다. 류밍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연구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연구원이야 이제. 소장이 아니라. 류밍이 웃었어요. 보셨죠? 뉴스. 봤어. 소장님 보고서가 맞았네요. 6개월 전에 이미 다 쓰셨잖아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의 가을이었어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류밍. 네. 우리 연구소 구내식당 젓가락이 뭔지 알아? 원목이요. 둥글고 긴 나무 젓가락. 그래. 편하지. 네. 편합니다. 그게 문제야. 유밍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유밍이 나간 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정민 기술이사가 을지로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건넨 겁니다. 쇠젓가락 한 쌍. 스테인리스 스틸. 무겁고 납작하고 매끄러운 금속 막대 2개. 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무거웠어요. 여전히 미끄러웠습니다. 이정민 기술이사가 건네며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왕리가 통역했던 그 마지막 말. 장 박사님, 가져가십시오. 매일 식사할 때 써보십시오. 한 달이면 손이 달라집니다. 30년간 저는 칼을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숨통을 끊을 칼을. 히토류라는 칼. 그 칼로 일본을 베고 독일을 베고 미국을 베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30년 동안 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서. 매일. 3살부터 55만 번. 칼보다 강한 손을. 저는 30년간 재료를 지배하면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틀렸어요. 손을 지배하면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재료는 끊을 수 있습니다. 기계는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밥상에서 만들어진 손은 끊을 수 없습니다. 쇠젓가락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금속이 나무에 부딪히는 가벼운 소리가 났습니다. 연구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한 달 뒤, 저는 원목 젓가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세 끼를 쇠젓가락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면발이 미끄러지고 두부가 부서졌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미세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압력을 조절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58배 시작한 정밀 훈련이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3살부터 시작하니까.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늦습니다. 그 작은 나라, 지도에서 손톱만 한 나라,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손을 가진 이유가 밥상 위에 있었습니다. 편한 도구를 선택하면 편한 손이 됩니다. 하지만 편한 손은 정밀해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불편한 도구를 1000년 넘게 선택해 왔습니다. 그 불편함이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손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중국도 젓가락을 씁니다. 5000년 역사의 젓가락 원조국. 하지만 우리 젓가락은 편했어요. 한국의 젓가락만이 불편했습니다. 같은 도구의 다른 재질. 그 차이가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웨이가 전해준 한국 정밀 제조의 비밀 이야기 어떠셨나요? 중국이 칼을 뽑았습니다. 전 세계 방산 공급망의 숨통을 끊으려고. 일본의 장인도 독일의 시스템도 미국의 규모도 그 칼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서 있었어요. 칼을 뽑은 사람이 직접 가서 확인한 비밀. 그건 장비도 기술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밥상이었습니다. 매일 밥상에서 쇠젓가락을 드는 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세계 최정상급 정밀 훈련이었다는 거죠. 이런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기술은 계속 변하고 경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 손을 가장 오래, 가장 정밀하게 훈련해 온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히토류를 끊어도 안 되고, 기계를 꺼도 안 되고, 재료를 바꿔도 안 되는 나라. 이유는 단 하나. 밥상 위에서 55만 번 훈련된 손이 있으니까. 그 손을 가진 나라를 이길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전략가 장웨이가 전해준 한국 정밀 제조의 비밀 이야기였습니다. 매일 밥상에서 쇠젓가락을 드는 우리의 일상이 세계 최정상급 정밀 훈련이었다는 사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